마음대로 해야지. 알았어. 네,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백경영 구리시장님이 구리시 시정 현안 입장에 대한 시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백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중에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도시주택공사 이전 관련 현안에 대해 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GH의 구리시로의 이전은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GH의 구리시 이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GH 이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GH의 구리시로의 이전은 지난 2021년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 산하기관의 경기 북부 시군으로의 이전 계획에 따라서 공모 절차를 통해 구리시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29일 경기도 구리시 또 GH 간 이전 협약식을 체결해서 실무 절차를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2024년 9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시에도 구리시로의 GH 이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9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된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난 2월 21일 느닷없이 GH의 구리시 이전과 소홀 편입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며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적어도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협약의 당사자인 구리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견해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 GH 간 협약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던 행정 절차를 문서 한 장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중단 통보한 것에 대해 19만 구리시민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06년 모 시장 후보가 주장했던 구리를 서울로, 또 2009년에 시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시절에 아차산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중량구 강진구 구시의 통합 논의와 함께 2023년도에는 서울 메가시티론이 거론되었고,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지난 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권고안에는 특별시, 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 불편이 크거나 또 편입 시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통합에 대한 주장은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주장해오던 것으로 근래에 들어 졸속으로 정치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2024년 2월 민간이 주도하여 구리가 서울대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은 해 7월 실시된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응답자 중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시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서 서울 편입으로 인한 구리 시민의 희생이 무엇인지, 생활은 어떻게 변하는지, 기존의 구리시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서울 편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고자 연구 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럼에도 경기도는 지난 2월 21일 고영현 부지사의 기자회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논의와 GH 구리시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며 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이 발표되면서 구리시 일각에서는 시의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언제 될지 모르는 서울 편입을 당장 포기하고 현재 추진 중인 GH 유치에 매진해야 한다며 서울 편입과 GH 유치라는 정쟁의 도구로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의 섣부른 기자회견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간, 또 지역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지펴서 경기도민인 구리시 주민들을 불편시키는 것은 구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어떠한 이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GH는 2014년 7월 1일 수천억을 투입한 광교의 신규 청사에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도지사의 공력대로 경기 북부자치도가 신설되면 또다시 남부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편입의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될 수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지난해 GH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있을 당시에도 구리시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시민단체는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둠으로써 논리와 명분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경기 남부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무너뜨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해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GH 이전을 완성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GH 이전 절차 중지를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의 제346개 임시회 파행 운영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는 10일 개회 당일부터 시장의 긴급 현안 질문 불출석을 볼 이유로 출석 통보 시까지 무기한 정의하겠다고 파행 통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은 시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임시회 회기 중에 휴가를 떠났다며 이는 의회에 대한 기만 행위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의 파행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시장에게 미뤘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시는 3월 5일 긴급 현안 질문 요지서 송부 및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3월 7일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로 인해 소관국장이 대출석하여 답변한다고 통보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위에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3항에도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일정은 연초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임시회 안건 상정은 이미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된 사항을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지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될 별도의 일정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유면하고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의회 일정을 파행시킨 것입니다. 구리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라면은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잡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여야 의원이 합의한 일정대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의회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시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근본 임시에 상정된 미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GH 이전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리시는 어떤 정치적 이슈에도 흔들림 없이 구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꾸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간단히. 먼저 질문하실 때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고 다른 분들을 고려하여 일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시민일보의 최강대 기자입니다. 시민일보 최강대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 중에 경기도와 구리시 GS공사가 협약서를 썼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협약서 내용 중에 좀 주요 사항이 있으면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 협약서 내용 안에 보면은 직인이 찍혀 있지 않고 그냥 사인만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인만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타당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업무 협약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6월 29일 날 협약을 체결했어요. 보통 이제 협약서가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관인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관인이
지키지 않은 문서는 이제 공문서로서의 이제 사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결로 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고구리 FM 방송에 대한 사용 승인을 이제 시장 개인 명의로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 이제 관인이 누락이 돼 가지고 이거는 문서로서 효력이 없다 판결이 나서 결국은 고구리 FM에 준 보조금을 이제 우리가 필수로 해온 사례가 있듯이 이 협약서도 이제 관인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 29일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이 GH가 경기융합타운이라고 해서 광교 신도시에 착공이 돼서 거의 이제 완공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7월 1일 날 완전히 GH는 글로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본 협약에 이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또 담아서 이게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의혹들이 이제 많이 들고 그래서 경기도가 또 북부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또 GH가 광교 신도시에 건축물을 완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보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GH가 구리시로 이전을 하냐? 그랬더니 경기도가 답변을 잘 안 하다가 경기도가 이제 답변을 보냅니다. 그 협약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 의결, 조건부 심의 의결을 거친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기 북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라는 거는 뭐 한 군데도 된 데도 없습니다. 어느 우정뿐만 아니라 그 남양주의 경기 신용대주 대단뿐만 아니라 파주의 경제과학진흥원이고.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연도는 2025년 이후니까 이제 금년 이후에 뭐 입주 연도별로 이제 일정별로 뭐 이전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고영현 부지사가 이런 발표를 한 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좀 네, 여기 들어오신 분. 이영우 여사님.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 GH가 만약에 구리시로 오고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다고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GH는 구리로 이미 왔고 근데 구리는 또 서울시로 편입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좀 복잡한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뭐 대안이나 뭐 로드맵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우리가 이제 구리가 서울로 가는거나 경기도가 북부자치도를 이렇게 분류해서 행정구역이 달라지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거는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온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경기 북부자치도가 되면은 경기 북부자치도에 생기는 뭐 GH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뭐 관리 전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할 걸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또 서울로 가게 되면은 뭐 그런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도가 서울시에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뭐 그 지금 있는 서울시에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처럼 여기다 존치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 대규모 택지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사업 수익적 측면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서프라이즈 뉴스의 정명달 의원님. 서프라이즈 뉴스 좀 짧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날 경기도지사가 이전 중단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에 시와 경기도와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접촉을 했는지 그 내용과 그 경기도 GH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교에 지금 본원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고용인 부지사가 이제 발표한 이후에 우리가 실무적인 부서들 우리가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련 부서가 이제 정해져 있고 경기도도 정해져 있고 또 GH도 이전 추진단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무협의부서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협의부서에 기자회견 하나로 끝났지 뭐 일체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 발표로 인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뭐 지시사항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이제 진정성 있느냐, 본원을 두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남부 쪽에 일부 이제 이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전해놓고 그쪽에 이제 또 별도로 남부 쪽에 또 센터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이거 양쪽으로 두고 있는 기관을 양쪽으로 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리도 GH가 이제 이전할 때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분 이전하면서 북부권과 남부권을 이렇게 대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실제 협의한 것은 이제 본부를 이제 그쪽으로 우리 구리 쪽으로 옮기고 남부 쪽에는 이제 사업부서 일부가 거기 존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공실이 생기잖아요. 공실 생긴 자리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이제 쓰겠다라는 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한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시장님을 2번인가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안 나오잖아요. 다음. 안 나오는데.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다음번에 임시하실 때는 시장님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현안 질의, 시정 질문, 또 이제 오분 발언, 다양한 그 집행부에 그 답변 요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안 질의는 전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이게 딱 20분 한도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세워놓고 답변할 시간을 전혀 주질 않아요. 20분 동안 세워놓고 시장한테 계속 질문 안 하고 끝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예, 토론을 하든지 정식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한쪽 일방적인 얘기로 주장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도 계속 뭐 현안 질의 하니까 그럼 현안 질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상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시켜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장 답변도 안 듣고 그냥 세워놓고 질문만 하고 주장만 하려면은 굳이 뭐 시장이 할 필요 없잖아요. 담당 공무원 세워놓고 해도 되는 곳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석시켜놓지 않고 그냥 시원이 도원이 쭉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집행부에 전달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요. 굳이 시장을 세워놓고 답변 기회도 안 주고 현안 질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저는 현안 질의는 필요하면은 이 규칙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뭐 관계 공무원 앉혀놔도 그 사람 답변 기회 안 줍니다. 이게 20분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공무원 계속 시키고 시장의 답변을 꼭 듣고 싶으면은 토론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시정 질문하고 가겠다. 시정 질의서를 받으셨죠? 시장님한테 시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질의서를 보냈다고 했거든요. 보낸 게 아니고 네. 모모와 관련돼서 현안 질의가 있다. 이게 GH 뭐 이전과 관련돼서 현안 질의가 있으니까 출석해달라. 그게 이거- 서울 이전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서울 이전에 관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용은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GH 이전과 관련돼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2031년까지 GH가 여기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 안에 준공이 나가지고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서울시에 이전하는 것은 올해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내년에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훨씬 빨리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간 동안 시의회와 시가 머리를 맞대갖고 어떤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시와 시의회가 굉장히 지금 다툼을 갖고 있고 서로 그 망신 주기식 하기 위해서 부른다 뭐 이런 계속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저기가 대응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의회와 시는 뭐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가지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시정과 의정을 이제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뭐를 맞대고 서로 논의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한테 책임을 돌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이제 시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 안을 가지고 경기도에 건의를 하든지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현안 질의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계속 주장하는 것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서로 충분히 토의하고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또 경기도 의회 의원도 있으니까 의원도 참여시켜서 함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정 네, 그 딜라이브 경동방송의 양재정 기자입니다. 그 앞쪽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그 경기도와 이제 접촉이 좀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GH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그 접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남양주나 파주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GH를 뭐 유치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남양주의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또 파주의 이제 경제과학진흥원이 가기로 돼 있는데, 거기 그쪽에서는 뭐 그것도 잘 지지부진 잘 진행 안 되니까 뭐 그거를 더 확실히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브리시가 서울로 가면은 그 우리 쪽에 보내달라라고 자극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 북부권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해 놓고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9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쳐서 경기도 의회 의결까지 이제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의 이제 의결을 거쳐야 돼요. 뭐 경기도 의회가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뭐 구리시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하는 기관이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라고 이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파주와 그 남양주는 거의 뭐 해프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저 이영실 국장님, 일강경제 이영실 네. 국장입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MOA 형식이죠. 이제 MOU 형식이죠. 그러면 굳이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심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GH가 꼭 구리시에 아니야 경기도에 있어야 됩니까?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세가 80m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본사는 지금 광주에 지금 짓고 있고 부산에서 오는데 그 부산에도 80m 됩니까? 구리시에? 이 세 가지 지금 일단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80억이라는 이제 주장은 GH에서 이제 하는 주장이고, 실제 우리가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제공받은 문서에 의하면은 이제 GH가 이를 이전하면서 그 지금 있는 정원을 상당히 늘고더라고요. 늘고서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인데, 자기네들은 그 정도의 완전 이전했을 때 80억이라는 지방세 세수가 이제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아직 뭐 검증해보진 못했어요. 이게 정말 80억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꼭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다른 기관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서울로 가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라는 거는 난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뭐죠 저기? MOU. 네, MOU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갈 줄 알았는데 갈 줄 알았느냐
이제 그 먼저 보낸 그 도지사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협약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MOU 체결 협약서 체결할 때도 이미 광교의 GH 본사가 거의 뭐 착공돼서 골조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23년도 11월 달쯤에 협약서 내용도 그렇고 협약서가 또 뭐 법적 구속력도 안 가진다고 이렇게 돼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끼리 한 거니까 뭐 사인 간의 문서가 아니니까 좀 신뢰의 문제다 판단하고 믿고 오다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 북부자치도 되고 또 본사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래도 이 협약이 좀 진행될 건가 안 될 건가를 그래서 확실히 해둬야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GH와 경기도에다가 문서를 보냈는데 뭐 답변을 맨 처음에는 계속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협약대로 이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써 법적 구속력을 우리가 갖춰놨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일보의 김동환 목사님. 좀 전에 질문하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매일일보 네. 지금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데 2023년 그 9월인가 지금 경기도 그쪽을 보내면서 지금 표면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지금 도장을 없고 그런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공문서로 왔으니까 정식 공문서 절차를 거쳐서 왔으니까 공문서로서 이제 효력은 갖췄죠. 크래시안의 이도환 기자님. 네, 오늘 시장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으셨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은 이후에 액션하는 방법,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그런 계획이 소개해 주시나요? 지금 이제 이 GH 관련은 우리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협의체에서 이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협의체는 구성돼서 뭐 정상적으로 9차까지 협의를 거쳤고 이제 10차 협의를 할 사항인데, 뭐 협의체 위에 다른 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뭐 지시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협의체대로 가는 거고, 지금 새로운 이제 지사가 오자마자 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뭐 저희가 협의체에 전혀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뭐 우리 정상적으로 간다고 진행하는 걸로 보고 뭐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나 GH도 이권과 관련돼서 기자회견만 발표했지 그거에 따라서 해라 말아라 하는 뭐 지시사항은 없었으니까 지금 저희가 뭐 특별히 대응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좀 앞에 인천일보의 박형기 기자님. 네, 인천일보 박형기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협약서에 GH 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GH 이전이 그 본점 이전을 명시가 돼 있는지, 사실 본점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본점 이전이라는 게 협약서에 명시가 있는지, 아니면 그 경기도가 주고받은 서류에 GH 본점, 본사 이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는지 그거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2월 21일 그 경기도 구리사의 그 기자회견 이후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관망하고 있다, 아무런 그
경기도 움직임이 없어서 관망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브리시에서 이 GH 이전이 굉장히 중체대한 일인데 경기도 그 실무진 외에 뭐 고위층 뭐 도지사, 부지사 뭐 이런 그 고위층과 소통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소통하는 채널이 있는지 예, 그런 거 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기자회견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용합타운에 이제 그 GH 본사만 그쪽으로 입주한 게 아니고 신용보증계 남양주로 간 신용보증계단으로 입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보증계단하고 GH가 이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그 광교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기네들 도시의 가치가 이제 빠져나가면 하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뭐 거기도 그새 시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거를 목표를 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협약의 내용에 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라는 걸로 적용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거를 밝혀달라고 하면 밝혀주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이제 모든 거는 협의체에다 다 위임했기 때문에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집이 너 왜 그 얘기했냐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뭐 채널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채널 이제 도원들 있잖아요. 도원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도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뭐 특별히 저거 한 거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자기네들이 이게 더 이상 진행되면은 도정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근데 지금 와서 더 이상 뭐 이거를 확대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도원들도 이제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서 안 가겠다고 발표해버리면 정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협의체 지금은 뭐 단순히 7시 기자회견한 거에 불과한 것뿐인데 그렇다고 그거 기자회견 갖고 모든 권한을 실무협의체에다가 위임해 놓은 사항이 실무협의체로 야 그거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중단된다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뭐 대응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뭐 얘기를 가지고 더 이상 경기도도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에서 우리가 발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 지원을 받는 그래서 한두 번 참고 나갈 인내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들이 그 제가 그 GH 본점 이전을 엿듣는 것은 물어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네, 그래서 보면은 이 공사는 주사무소를 구리시에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제관 업무를 성시 수행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사무소로 이제 오는 거는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매일일보의 김동환 기자님. 좀 전 질문드렸던 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럼 2023년 9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아까 말씀하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걸로 우리가 이제 이 업무 협약서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 보완한 걸로 저희는 판단한다 이거죠. 왜냐면 공문서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고 2023년 9월 문서는 확실하게 공문서로 쓰여졌고
그렇죠. 이거를 지키겠다고 이제 문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 구속력은 확보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서 법적 구속력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지금 2024년 9월 이전에 가져온 그래 저기 그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협약서 자체는 이 형식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사항들 그래도 우리 이영세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기관 간에 뭐 형식과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약을 체결한 거니까 기관 간의 신뢰의 문제니까 충분히 못 지킬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 들어와서 이제 경기 북부자치도 행정구역이 이제 변경되고 그다음에 또 GH가 이제 완공돼서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지켜지는 건가? 이게 괜히 우리가 되지도 않는 문서 업무 물론 이제 기관 간의 문서니까 신뢰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법적 구속력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당사 그 당시에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은 김동연 지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답변을 이제 문서로 보냈고 문서로서 답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온다고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뭐 법적 구속력은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보충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MOU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말씀드린 게 이게 자꾸만 행정적으로 추진돼야 될 일 갖다가 정치적인 개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대차한 일을 협약서에 의해 MOU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MOA를 그 후에 MOU 치른 다음에 MOA를 했다면은 부리시가 서울로 가건 뭘로 가건 아무런 저거 없잖아요. 빌미를 줬다는 거죠, 지금. 저 말씀. 네, 뭐 정치인들의 그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우려가 없지 않아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무협약서만 우리 거만 이제 그런가 보고 그런가 판단하고 다른 데 것도 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는 똑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는 걸 다 했어요. 부부권에 뭐 명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경기과학진흥원이고 뭐고 다. 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해석상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의의 의견을 거치지 않아도 그런 건가? 뭐 그런 뭐 의아심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문서로서 답변을 받아놨으니까 법적 구속력이 이제 보완됐다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시스의 이호진 기자님 질문 받고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후보팀에 주시면은 저희가 담당 부서 의견 받아서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들었는데 아니 저 계속 들고 계셔가지고서는 예. 원래 그 서울 편입하고 GH 입장 중에 얼마나 선택했냐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확인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은 민간으로 지금 서울 편입이 진행되고 있다,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은 현재 서울 편입을 추진하시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검토하시는 단계입니까? 예, 이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고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이제 어떤 뭐 경제적인 측면, 뭐 교통, 뭐 교육과 복지 서로 통합이 됐을 때 어떤 혜택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검토하는 단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사 보고 용역서를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 편입 부분, 편입 분석,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혜택,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또 꼭 편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서부터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번역별 이제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취한 결과를 이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제 의견을 또 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도록 돼 있으니까 행정안전부가 그 이후에 이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거쳐서 이제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만나서 법제처 심사를 받아서 국회로 보내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통합과 이제 편입과. 근데 우리는 이제 통합의 방식이 아니고 이제 편입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5조에 따라서 진행되고 그래서 특별법 국회의원의 특별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발의 방식의 정부가 입법 발의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이제 대구의 경북순위군하고 달성군이 이렇게 있고 또 청원군과 청주시가 이 통합의 방법으로 추진돼서 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질문 있어요? 부서 답변으로 대신해주세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쭤볼게요. 그 시정 질문으로 하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또 한편 말씀 중에는 모두 말씀 중에는 직접 출석에 대한 비판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부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무협의체에서 아무런 경기도의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현재 기자회견만 했지 중단이 된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중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서류를 넣어야 되는 절차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중단이 안 된 것이 맞는지 제가 또 취재한 바로는 모든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장이 출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정 질문은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정 질문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이제 보충 답변하는 이런 방식이고 현안 질의는 그냥 세워놓고 20분 동안 일방적 주장으로 끝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시장이 뭐 가만히 서서 듣고만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 질문은 시장이 출석을 해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참석을 하겠다라는 건데 시장이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참석을 하는데 현안 질의 방식은
가서 가만히 서 있다 오는 방식은 그건 아무나 가서 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느 경우에는 뭐 시장이 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도 기관을 대표해서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건데 꼭 시장이 와서 서 있어라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시장이 와 출석을 시켰으면은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납니다. 그럼 뭐 시장 거기 가만히 서 있다 모트로 거기 가서 시장을 세워놓고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토론을 방식이나 시정 질의로 하면은 시장이 출석해서 물어보는 거 답변하고 서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어떤 게 틀리는지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정질 방식으로 하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 GH 이전 실무협의회는 경기도 택지개발과하고 구리시 도시계획과하고 GH 이전 추진단이 딱 구성돼 있어요. 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시 관리계획 이제 조건부 승인을 거쳤잖아요. 이제 이전하려면 이제 사업비는 뭐 500억 이상은 이제 경기도에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여기 이전하는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니까 경기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만 남아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리시 시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은 주차하실 때 기자회견 차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오늘 브리핑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데 질문 못하신 언론인께서는 저희 홍보팀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